2장 정치적 성향에 따른 IQ 차이. 평생 직장으로 상아탑에 뼈를 묻는다는 것은 흔히 우월한 지능의 증표로 인식된다. 도파민 시스템이 더 활발하다는 점에서 진보주의자 집단 학계와 매기통하는데, 그렇다면 비교적으로 진보주의자 집단의 지능이 더 높은 것일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추상적 사고 능력은 지능 검사의 핵심 항목인데, 이 능력을 도파민 통제 회로가 전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상대적 지능을 가늠한 연구가 있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가나자와 사토시 교수는 남녀 지원자를 모집하고 동의를 얻어 그들의 고등학생 시절 IQ 검사 결과를 분석했다. 그런데 IQ 측정치를 정치 성향별로 취합하자 놀라울 정도로 또렷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스로를 매우 진보주의적이라고 밝힌 그룹은 평균적으로 진보주의적 그룹보다 높은 IQ를 갖고 있었다. 진보주의적 그룹의 IQ는 또 중립적 그룹보다 높았다. 그런 식으로 마지막 범주인 매우 보수주의적 그룹에 이를 때까지 그래프는 아주 깔끔한 하향 곡선을 그렸다. 전체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매우 진보주의적 그룹의 IQ는 106이었고 매우 보수주의적 그룹은 IQ 95였다. 종교 성향별로 분석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무신론자 그룹의 IQ는 103인 반면 매우 종교적 그룹의 IQ는 97이었다. 물론 그룹의 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룹의 평균값을 분석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의 지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정신의 유연성이라는 것도 있다. 환경 변화에 맞추어 얼마나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뉴욕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다. 비시험자들은 스크린에 뜬 알파벳이 W면 버튼을 눌러야 했고 M이면 누르지 말아야 했다. 비시험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0.5초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2라운드에서는 규칙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즉, M에서 누르고 W에서 누르지 않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에 비해 2라운드에 적응하는 것을 훨씬 힘들어했다. 변화에 적응하는 민첩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런 행동 차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피시험자들의 머리에 전극을 부착하고 뇌의 정기적 활동성을 기록했다. 버튼을 눌러야 하는 문자가 나올 때 뇌 신호의 모양은 두 그룹이 엇비슷했다. 반면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문자가 나올 때는 사정이 달랐다. 이 상황에서 똑같이 주어진 0.5초의 시간 동안 진보주의자들의 뇌는 오류를 감지하는 영역을 활발히 가동했지만 보수주의자들의 뇌는 그러지 못했다. 환경이 달라질 때 진보주의자는 뇌신경회로의 스위치를 재빨리 켠 후 보다 신속하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유독 보수주의자들만 힘겨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DNA의 차이 탓일 가능성이 높다. 도파민 수용체의 일종인 D4 유전자 변이형 중 7R이라는 것이 있다. 이 7R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것에 끌리는 경향이 유독 강하다. 그들은 평범함을 거부하고 늘 전에 없던 것이거나 특이한 것만 찾는다. 실험 정신이 강한 만큼 충동적 과소비를 범하기 쉽고 변덕이 줄 끊는다며 흥분도 잘하고 화도 잘 낸다. 반대인 인간형은 익숙하지 않는 것에 큰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들인데 이런 유형은 매사에 한결같고 감정 기복이 크지 않다. 모든 일에 성실하고 때로 지나치다 싶을 만큼 신중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검소하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서 이 세븐알 대립 유전자와 진보주의 이데올로기 사이에 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 조건이 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에서 자랐을 때만 그렇다. 유전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결합해야만 비로소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3장. 도파민형 인간은 기부하지 않는다. 도파민 특유의 임기응변 능력은 평균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이 부족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 지향적 시스템의 기능이 전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이 펄펄 날아다닌다. 기부처럼 공감과 이타심을 요하는 일들도 한 배우자와 백년 해로하는 것도 미국의 격주단지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에 발표된 한 연구 보고서가 기부 패턴에 있어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사이에 극명하게 벌어지는 온도차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 연구 보고서는 소득 대비 기부금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주의 사람들이 공화당의 롬니를 지지한 반면 최하위 계층은 민주당의 오바마를 위해 투표권을 행사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부금 순위 상위 16개 주가 전부 공화당을 지지했다는 통계가 눈에 띈다. 주요 도시별로 쪼개어 더 자세히 분석했을 때는 진보의 상징인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이 거의 바닥을 기었고 기부의 후한 도시는 솔트레이크 시티, 버밍햄, 멤피스, 내슈빌, 애틀란타였다. 후자 도시들 안에서 순위 차이는 소득액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궁핍하든 부유하든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든 보수주의자는 대체로 타인을 위해 지갑을 여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물론 이 통계만으로 보수주의자가 진보주의자들은 취약 계층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복지법 강화를 주장한다. 기부에 비해 훨씬 간접적인 형태다. 이런 접근 방식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시선이 향하는 곳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현재지향적 화학물질형의 인간은 당장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도파민형 인간은 멀리 보고 앞서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과 기부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방법일까? 글쎄,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다. 먼저 도파민은 자원 확보의 고수 중에서도 고수다. 이와 비교해 같은 해의 기부금은 3,600억 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파민형 전략이 3배 많은 자금을 모은 꼴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도움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만 따지겠냐는 생각도 든다. 자선 활동은 법제보다도 더 유연하다. 그래서 이웃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발빠르게 준비할 수 있다. 물론 목소리를 높여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직접 구슬땀 흘려가며 이웃의 변화를 목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이들이 봉사활동을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도움을 주려다 오히려 받게 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쾌락주의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다. 남한의 쾌락을 쫓는 사람은 결국 행복하지 못할 것이요. 남을 돕는 사람은 행복을 찾게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타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는 타인을 돕는 행위가 세포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핵물학적 증거도 있다. 4장. 익숙함은 지루함인가? 안정감인가?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서 친해지는 것을 선호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성향은 자선 활동뿐만 아니라 연애와 결혼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 중 평생 한 번이라도 결혼하는 비율은 타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에 비해 10% 정도 낮다고 한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바람을 피울 확률이 더 높았다. 종합사회조사기관은 앞서 살펴본 기부활동과 더불어 미국인의 성생활도 조사하고 있다. 1991년부터 설문지에 추가된 이 항목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남편 혹은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정치 이데올로기와 지능의 관계를 연구하는 가나자와 박사는 이 질문에 예로 답할 만한 사람들의 유형을 분석했다. 그랬더니 스스로를 보수주의적이라 말한 응답자 중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운 사람은 14%였고 매우 보수주의적 그룹에서는 13%였다. 그런데 진보주의 쪽으로 가면 비율이 혹 올라간다. 진보주의적 그룹에서 외도를 고백한 사람의 비율은 24%였고 스스로를 매우 진보주의적이라 밝힌 응답자 그룹에서는 무려 26%였다.
남성과 여성을 따로 분석했을 때도 결과는 같았다. 또한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에 비해 성관계 횟수가 적었다. 아마도 호르몬의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싶다. 보수주의자 커플은 동반자적 사랑의 경지에 오른 경우가 많았는데 이 단계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에 의해 억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잠자리 횟수가 적은 대신 당사자 모두 오르가즘을 느낄 확률은 더 높았다. 빙햄튼 대학교의 진화학 연구소가 5,000명이 넘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국의 독신들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보다 절정에 더 잘 이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헬리엄 피셔 박사는 보수주의자들이 통제의 끈을 더 쉽게 놓는다고 지적했다. 스스로를 풀어주는 이 행위는 오르가즘에 반드시 필요한 통과이래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절정에 이르는 행위는 그들이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사이일 때 훨씬 쉽다. 이런 성질의 연인 관계는 익숙한 것을 지루해야 하는 진보주의자보다는 안정된 현재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서 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오롯이 눈앞의 상대에게 몰입한 섹스의 감각적 자극은 도파민은 물러나고 엔도르핀이나 엔도카노비노이드 계열 물질과 같은 현재지향적 화학 물질들이 살아날 때 극대화된다. 현재지향적 화학물질 시스템의 상대적 활성이 크면 클수록 섹스라는 산의 정상을 찍고 오기가 수월해지는 것이다. 비슷한 주제로 소개팅 웹사이트 OkCupid가 자체 실시한 조사가 있다. 오르가즘에 큰 가치를 두는 인간 유형 역시 같은 양상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자료다. 웹사이트는 오르가즘이 섹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데이터를 응답자의 정치 성향과 직업에 따라 분류했다. 그 결과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작가, 예술가, 음악가 부류에서 아니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에게는 오르가즘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들에게는 섹스 정복 활동이기 때문이다. 오르가즘이 지나가면 짜릿했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남는 것은 허무한 뿐이다. 통계적으로도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갤럽이 집계한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현재의 삶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공화당원인 경우 66%였고 민주당원의 경우 53%였다. 또한 공화당원 중 61%는 스스로 매우 행복하다고 인정한 반면 민주당원 중 같은 말을 한 사람은 절반에 못 미쳤다. 이와 무관하게 독신보다는 기혼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는 기독교인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내용도 있다. 대체로 보수주의자들이 가정을 더 잘 유지하고 배우자에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성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 자료는 이혼율 역시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더 높다고 말한다. 포르노를 더 많이 보는 것 역시 공화당원들이다. 하지만 개신교가 사회 윤리에까지 깊게 스며든 문화적 배경을 알면 이런 통계가 나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공화당 우세 지역들은 비교적 어릴 때 결혼하고 결혼 전 동거는 지양하면서 혼전 순결을 권장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런 곳에서는 젊은이들이 서로 모른 채로 결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런 결합이 삐걱대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또한 혼전 순결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활기왕성한 청년들은 성욕을 해소할 탈출구로 포르노에 기댈 수밖에 없으리라.